날씬해요. 라이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축구 규정이요 새롭게 바뀌는 거 아시나요? 6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축구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 새로운 축구 규정 모르면 어디 가서 이 추갈못, 야, 너 축구 그렇게 모르냐? 너 규정도 몰라? 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이 축구 규정 주요 핵심 8가지를 5개를 가리키면서 8가지라느냐? 어쨌든 8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파는 이번에 그 20세 이하 월드컵 때부터 새롭게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회에 맞춰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바뀐 8가지 주요 규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구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핸드볼 규정이 좀 바뀝니다. 뭐냐면 공격자가 손, 팔 이 2가지로 공을 건드려서 직접 상대 골문으로 골을 넣을 경우 이제는 의도, 인텐션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격자가 손이나 팔을 이용을 해서 공을 쳐서 아니면 뭐 그냥 공이 날아와서 맞아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예전에 그러면 어땠냐? 공격자가 맞았을 경우는 그게 의도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만약 이런 거예요. 공격자가 볼을 다루다가 자기가 이렇게 트래핑을 하려는데 퉁 튀어가지고 맞고 들어가면 이게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로 처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격자가 실수건 뭐건 간에 뭐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팔에 맞고 골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핸드볼 반칙으로 노골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공격자가 손과 팔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공을 터치해서 그게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 노골이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텐션,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우연이건 뭐건 따지지 않는다가 자, 바뀐 규정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거도 여러분들 진짜 그거 바뀌었어 이렇게 할 텐데 프리킥 상황에서도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프리킥을 찰 때 여러분들 뭘 하죠? 상대편은 수비벽을 세우죠. 자, 수비벽을 이렇게 탁 세우지 않습니까? 수비벽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수비벽 세우면 뭐 많이 봤어요? 상대 수비벽이 막 세우면 어떻게 해요? 공격자들이 막 그 수비벽 사이로 막 껴가지고 막 틈 만들려고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잘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정확하게는 프리킥을 차려고 할 때 수비 쪽 선수가 이거 좀 애매한데 3명 이상 수비벽을 세울 때 요 전제가 있어요. 3명 이상 수비벽을 세울 때는 공격자는 그 수비벽과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가 새롭게 바뀐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나 2명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냥 붙어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3명 이상이 이거 하고 있으면 공격자는 1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왜 이거 규정을 바꿨냐? 이거 수비벽 세우는데 막 거기 들어가려고 막 몸싸움하고 막 비벼대고 막 서로 신경전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지연되고 반칙 장면 일어나고 막 신경전 과열됐잖아요. 요거 하지 말라고. 예, 너무 시간 질질 끌지 말라고 이제는 프리킥 찰 때 수비벽을 공격자가 접근하는 걸 좀 제한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골키퍼가 킥하는 걸 뭐라 하죠? 골킥 혹은 페널티 에어리어 있잖아요. PK가 이루어지는 그 위치, 그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프리킥을 차거나 골킥을 찰 땐 그동안의 규정은 뭐였죠? 그 골킥이나 그 안에서 찼던 프리킥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부터가 인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골킥이나 그 안에서 프리킥을 찼는데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은 공을 그게 수비자건 공격자건 들어와서 볼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야지만 인플레이를 상황을 봤는데 이제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골킥이나 프리킥을 안에서 찼을 때 공이 움직이는 순간부터가 인플레이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벗어났을 때가 아니라 볼이 그냥 찬 공이 움직일 때부터 인플레이 인정. 단 전제는 하나 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그러니까 수비자는 그 안에서 볼을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골키퍼가 골킥을 툭 쳤을 때 수비자가 옛날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볼을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인플레이 시작이니까. 근데 이제 수비자는 안으로 들어와서 그 볼을 패스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 있죠. 수비자. 상대 그걸 마크해야 되는 상대는 일단 골킥이 이루어지거나 안에서 프리킥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단 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가 된 거기 때문에 뛰어들어올 수는 있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느냐? 이 의미 해석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불필요한 그 규정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야,
볼이 구르기 시작하면 그게 인플레이지 왜 페널티 에어리 밖을 벗어나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즘 후방 빌드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웃긴 거예요. 골킥이나 프리킥을 안에서 찬다고 해서 수비자들도 다 밖에서 기다려요. 페널티 에어리 밖으로 볼이 나오기를. 후방 빌드업 할 때 웃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상대는 어떻게 하죠? 전방 압박을 해요. 그죠? 막 클롭 감독, 맨시티 이런 거 보면 리버풀이나 맨시티나 앞쪽으로 막 가가지고 개인 프레싱 아니면 전방 압박을 하는데, 전방 압박도 페널티 에어리가 밖에서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돼. 공이 야 나와라 나와라, 내가 그럼 전방 압박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빌드업을 할 때도 웃기고 전방 압박할 때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이 구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를 보자. 단 상대는 일단 볼이 차기 순간 그 전에는 페널티 에어리 밖에 서 있어야 되지만, 볼이 구르기 시작하면 앞으로 뛰어들어와도 된다. 페널티 에어리 안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축구 전술의 앞으로 전방 압박이라든지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전술적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요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을 벗어나느냐 아니면 바로 인플레이가 되느냐, 요 규정은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요런 거 있어요. 네 번째 이제 심판 관련한 건데, 야, 이 규정도 좀 진작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경기 도중에 패스를 했네, 슈팅을 했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심판 블로킹 같은 거 있죠? 심판 못 맞고 이렇게 굴절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동안 뭐 했어요? 야, 운이 없네. 아니면, 야, 심판 압박 보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심판 맞고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근데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규정은 패스나 킥을 때렸는데 그게 심판을 맞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심판 맞으면 그냥 불운한 거야, 언럭키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규정도 손봅니다. 자, 경기 도중에 패스를 했거나 슈팅을 했는데 그게 심판 못 맞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드롭볼로 제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느냐? 심판을 맞고 상대 볼로 볼 소유가 넘어가거나, 자, 두 번째, 결정적인 공격의 움직임으로 연결되거나, 그 볼이, 그러니까 만약에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굴절돼가지고 굉장히 결정적인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대로 골이 들어가거나, 심판 맞고 그대로 골이 들어갔어요. 요 세 가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자, 볼 소유가 상대팀으로 넘어가거나 결정적인 공격 상황으로 넘어가거나 그대로 골이 되거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심 맞고, 그러면 드롭볼. 그동안은 그냥 골로 들어간 골이었어요. 야, 주심 맞은 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심 맞고 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되면 드롭볼로 제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경기장에 개나 새가 날아 들어오면, 그 개가 뛰어 들어오고 새가 날아 들어왔는데 슈팅을 때려나 패스했는데 개나 새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일단 병원에 빨리 보내야죠. 두 번째, 맞은 위치에서 드롭볼 제기예요.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썬더랜드하고 리버풀 경기에서 데런 벤트가 슈팅 때렸는데 풍선 맞고 굴절돼가지고 레이나가 못 잡아가지고 골 됐잖아요. 사실 그것도 경기 외에 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맞은 위치에서 드롭볼이에요. 근데 그때 주심이 약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골로 인정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외부 물체가 들어왔을 경우는 드롭볼 제기인데, 주심도 이제는 외부의 물체에 맞은 것처럼 결정적인 장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드롭볼 제기 하겠다는 겁니다. 요것도 재밌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요거는 사실 정리를 한 건데, 요거는 그냥 뭐 없다기보다는 좀 정리를 한 규정인데, 이런 겁니다. 반칙이 일어나서 경고나 퇴장을 주려고 했는데 그 반칙을 당한 팀, 그러니까 프리킥을 찰 팀, 그 팀이 빠른 프리킥으로 그냥 바로 전개해버릴 때 있잖아요. 주심은 원래 저 반칙을 한 선수 수비 쪽에다가 레드카드나 옐로카드를 주려고 막 가고 있었어. 근데 상대가 그냥 빠른 프리킥으로 연결했네? 그랬을 경우 주심은 그 플레이가 정지된 다음번 장면에서 그 아까 반칙했던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거고. 여섯 번째, 요거도 제가 봐서 이거 잘 바꿨습니다. 저는 이거 왜 안 바꾸나 싶었어요. 이거 왜 안 바꾸나 싶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중동 침대 축구가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체될 때는 교체돼서 나가는 선수와 교체돼서 들어가는 선수는, 특히 교체돼서 나가는 선수는 항상 어디로 나갔어야 돼요? 그쪽 그 벤치 있는데 선수들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그 위치로만, 중앙 하프라인 그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주심이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교체돼서 나가는 선수는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 혹은 터치라인, 골라인은 그 골대에 있는 라인이고 터치라인 그 옆에 있는 라인이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예.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교체대 나가서 빨리 나가라. 뭐하러 또 중앙선까지 막 관중들한테 박수 치고 무슨 막 갑자기 막 다리 아픈 척하고 막 그러면 뭐 상대도 와가지고 야 빨리 좀 나가. 그러면 야 나 아파. 시간이 질질질 끌리죠. 이러니까 사실 이거 빨리 바꿨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걸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는 교체돼서 나가는 선수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데로 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교체되는 선수가 당장 글로 들어와야죠. 들어오는 건데 나가는 선수는 빨리 제일 가까운 데로 나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저도 이것도 왜 빨리 안 바뀌나 싶었는데 경기 시작 전에 주심이 양쪽 주장도 불러놓고 뭐예요? 코인 토스,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 저는 이거 진짜 웃겼는데 야 너는 앞쪽이 너 뒤쪽이야? 던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겨요 어떤 팀이 그럼 이긴 팀에게는 원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긴 팀이 뭐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위가위보를 하면 이긴 팀이 야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는데 코인토스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던져가지고 만약에 내 앞인데 앞이 나왔어 그러면 저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나온 팀이 진영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이쪽 쓸래요. 그러면 상대는 선축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하러 그럴 거면 뭘 던져?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던져서 이긴 팀 그러니까 내가 앞인데 앞이 나왔어. 그럼 내가 결정하는 건 저 선축할래요. 아니면 저 뭐 이쪽 그냥 왼쪽 쓸래요. 전 그걸 그냥 이긴 팀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축을 할지 진영을 결정할지. 이거 당연히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뀌었고요. 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저희들 이게 카드를 보여주는 걸 축구에서 이제 심판들 카드쇼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쇼가 퇴장을 주더라도 카드쇼를 주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그렇죠. 벤치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를 포함을 한 스태프들, 임원들이 뭔가 뭐 안 좋은 행동을 했어. 막 욕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난폭한 행위를 하면 그동안 그러면 이제 주심은 어떻게 했냐면 가서 말로만 합니다. 감독 나가세요. 코치 나가세요. 저기 스텝 나가세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근데 이걸 바꿨습니다. 이젠 벤치에 있는 스태프들 퇴장시킬 때도 카드쇼를 하라는 겁니다. 네. 이거 왜 바꿨을까요? 이런 거예요. 저희도 중계도 하고 여러분들도 경기도 보시고 또 직관도 하시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막 갑자기 감독이 나가 밖으로.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중계하다가 저 감독이 퇴장당했나 보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 코치가 막 밖으로 나가면 저 코치에게 저기 심판이 퇴장 명령을 내렸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두로만 기존에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헷갈리게 하지 마라. 주심과 감독만 알지 그러면 누가 아냐? 그 퇴장당한 사람하고 주심만 알지 누가 아니? 그래서 이제는 코치 벤치에 있는 스태프를 퇴장시킬 때도 혹은 뭐 경고를 줄 때도 와서 카드쇼를 하라는 겁니다. 딱 뭐 퇴장시킬 때는 감독한테 레드카드 딱 보여주고 당신 퇴장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좀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축구 규정 8개 주요한 변화한 8개를 좀 알아봤는데요. 축구 규정이라고 하는 게 계속씩 바뀝니다. 매년 바뀌고 이런 걸 또 이제 알아야 축구 보는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살피면서 이번 대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게 쭉쭉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축구는 피파라고 하는 그늘 아래 있고 국제축구평의회에서 바꾸는 거로 피파도 같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알아놓으시면 축구로 오시는 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규정으로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